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5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가 특성급에서만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금요 경주 때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14경주하고 15경주는 스포츠 동합의 준결승전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나름 파업 라인의 정예 멤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은 직전 회차 낙차 사고로 인해서 빠졌었고, 신사팀하고 창원 상남팀의 파업 선수들 레이스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나름 좀 접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파업 라인의 정예 멤버들이 출전했습니다만 완패를 당하면서 비파업 선수들이 여유있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민우 간신히 체면 7회 착순과 준결 갔었고, 이태우도 준결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윤민우도 고전했었고 성낙승도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최종군까지 물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12경주하고 13경주는 비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4경주하고 15경주 반드시 3차권 안에 들어야지 결승 갈 수 있고, 4착 진입한 선수 한 명만,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12경주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최정근하고 장우준이 과연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 5명을 상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3경주는 성낙송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사팀과 김민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성낙송, 이영구 믿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4경주는 임채빈이 강축이죠. 황인혁, 공태민 안에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는 파업 선수들 윤민우하고 이태호가 있긴 합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SS반 양승원과 전원계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12하고 13경주는 이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14, 15는 안정감 있게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원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한번 살펴본다면 김관희, 최동현, 양승원, 신동현, 이성민, 충청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갔습니다. 양승원이 반바퀴 젖히기로 김관희를 대차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성민은 추입으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호, 정하늘, 조용한, 전원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경호의 선행을 정하늘이 반바퀴 젖히기로 수월하게 넘어섰었고, 조용한은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태범, 김민균, 김형환, 김용규, 공태민, 김포팀 선수들이 협권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태범의 선행을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김용규가 대열을 붙임과 동시에 3단으로 대차시 넘어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균도 3코너 젖히기로 김태범을 제압하면서 2차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이재림, 김민철, 이으뜸, 정춘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룩을 발해 나갔었던 이재림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이를 틈타 김민철의 젖히기로 이재림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진영, 윤민우, 성낙송, 최종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성낙송이 3코너 젖히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호미를 따르던 최종근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채빈, 김우영, 황승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임채빈이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후미권 선수들은 따라 나서는데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최종군이 전일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번 편서 최종군하고 장우준만 파업이고 나머지 5명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장우준이 앞장서거나 뒤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 5명의 선수들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최종군 힘든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우준이 최종군을 끌어내가지고 후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최종군도 전일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왔어요. 그 시속이면 김민규도 못 넘어서고 최동현도 못 넘어서죠. 장우준의 또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최종근하고 장우준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 2주 전 장우준 3복승에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서 선전 펼쳐 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3차권까지 진입하면서 착승권까지 진입하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었는데 마크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종권이 타종부터 때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장우준의 마크력이라 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5위권을 밀려난다 하더라도 저측에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1번 동반 입상 파업 라인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 쪽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군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민균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편성에서 또 김민균이 잘 주워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미권 마켓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하고 4번 7번인데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4번하고 1번이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덮어버리면 그만이죠. 3번 최동현이 힘을 쓰고 김민균이 몰고 갑니다. 후미 김우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전법적으로 궁합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금일 광명 경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바로 12경주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균이 가면 7-3 최동현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죠. 김우영은 마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3과 7-5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이상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파업 라인 한번 공략해 보고 싶어요. 장우준도 몸 상태가 괜찮다는 점 4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종은 아예 빠지거나 김민균이 아예 빠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근하고 김민균을 양분해서 한번 열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선들끼리 뭉쳐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락성 아쉽게 준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용구, 박진영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정춘규, 이재림과도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밀히 살펴볼게 1번, 2번, 3번은 신사팀입니다. 성락성하고 박진영은 창원 상남팀이에요. 이용구가 때리고 성락성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신사팀 선수들 특히 4번 김민철로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성락성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김민철도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김민철의 선행을 정춘교, 이재림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용금 있다가 성락성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박진영 믿다가 성락성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신사팀 선수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이 버텨내면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하고 2-4입니다. 2-3하고 2-4 경주권 2-3하고 2-4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 먼저 한번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파업선들끼리 경합에서는 성락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연구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은데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청규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점수 배제할 수 없죠. 끊어먹기 노련한 정춘규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도 2번 의식한 견주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락성이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이 얼마만큼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정춘규, 이재림 신사팀 단일팀이기 때문에 배당 만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공략부터 2-3하고 2-4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2번이죠. 5번하고 6번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삼복승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정춘교가 가면 이재림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성락성이 가면 이용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좀 배당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성락성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삼복승에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거 14경주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이리 봐도 연대 저리 봐도 연대. 임채빈에게 들이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일도 본인이 직접 경주를 풀어나가면서 해결했습니다. 정하늘이 뒤마크에 나가면서 임채빈 타종부터 어마무시한 괴력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임채빈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임채빈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보면 전일도 점수대로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황인혁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황인혁 내선에서 갇히면서 힘든 경주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선에서 완전히 갇혔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몸싸움을 통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황인혁 간만에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었던 게 몸싸움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때려서 버텼었더라면 더 선수들에게 인정받았을 것 같은데 몸싸움 펼쳐나가다가 공태민이 시원스럽게 오히려 때려버렸습니다. 황인혁은 2차권에 만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채빈이 황인혁 달고 쏘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민 전일 시원스럽게 달려나갔습니다. 진작 그렇게 시원스럽게 달려나갔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머뭇거리다가 망쳤었던 경주가 많았었던 공태민 힘을 쓰면 임채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과 3번 동반 입상 함께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 6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3번 사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4번, 6번, 3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3번 삼복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채빈이 공태민을 선택하면 정재현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황인혁을 완벽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황승호도 3차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다소 좀 찢어질 가능성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리대로 풀어나가게 된다면 4번, 6번, 3번으로 깔끔하게 삼복승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의 선택을 받는 선수가 착순권 진입이 가능한 선수죠. 황인혁과의 전략적인 연합 먼저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간신히 윤민우하고 이태호가 3차권 착순권 진입하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경합 펼쳐 나가기는 경주를 흐트러버리긴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승원하고 전원규 SS반 선수들끼리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일단 두 선수가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양승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전원규가 다소 좀 SS반이라고 불리우기는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 양승원 챙겨주면 쫓아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싸우기보다는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죠. SS반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늘이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마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힘을 쓰게 된다면 양승원이 시속감만 좋다면 전원규 의도적으로 견제 나가는 작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선수가 90년생입니다. 근데 양승원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하늘에게 양승원이 1년 선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속감만 좋다면 양승원 입장에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공략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SS반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오히려 5번의 선행을 4번이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전원규가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의 뒤를 막 해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몸싸움 펼쳐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죠. 이태호라든지 유민우가 후미권 쫓아가게 된다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뭐 전원규가 가게 된다면 저는 파업 선수들 묶어서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6번 어차피 이태호하고 윤민우는 승부수 뛰어야 되는 상황이죠. 후미권에 있다가 전원규 넘어가면 빼앗아서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7-2나 7-6은 한번 2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승원 인정하고 전원규와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 정하늘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SS반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김영규하고 정하늘 안에서 해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